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3월 2일 수요일입니다. 어, 회원분들의 어떤 좀 문의가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매번 답변을 드리다가, 오늘은 좀 공유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방송을 하는데요. 일단 최근 회원분들의 가장 많은 문의가 뭐였냐면, 혹시 바닥을 어디로 보느냐, 뭐 이런 문의가 가장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로 저도 뭐 한 수백 번 뭐 이상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진짜 모릅니다. 바닥이 어딘지 알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알고 싶거든요, 저도. 근데 정말 몰라요. 최근에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도 수많은 전문가들이 뭐 대부분 다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시황이라는 거는 어떤 하나의 이슈가 아니거든요. 전 세계 모든 것들이 주가 지수에 이렇게 탁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한다는 거는 저는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봅니다. 뭐 솔직히 해보면 그거를 누군가는 뭐 맞출 수도 있겠지만 제 관점에서는 불가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모른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를 너무 이렇게 대단하게 보셨는지 자꾸 여쭤보셔서 좀 난감하기도 한데 그럼에도 제가 이제 시황을 볼 때 좀 참고하는 것들은 있잖아요.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참고하는 것들은 좀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시황은 어, 어떤 예측하고 뭐 이런 영역이 아니고 대응하는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응하는. 근데 개별 종목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개별 종목은 미리 조금 시장이라기보다 실적을 조금은 예측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간혹. 근데 어, 좀 이렇게 다른 부분이죠. 근데 종목 역시도 사실 대응을 하면 좋긴 하겠지만 종목은 한 종목을 좀 오래 좀 보다 보면 실적이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러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미래 실적과 과거 실적을 기반으로 가치 평가를 해서 지금 가격 주가와 좀 비교를 해서 그럼에도 좀 싸다 싶으면 조금씩 분할 매수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은 하긴 하죠. 근데 오늘은 종목 이야기가 아니라 시장 이야기니까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짧게 이야기를 좀 해보면 장기 추세를 볼 때가 있고요. 시황을 볼 때, 장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시장을 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볼 때가 있거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근데 단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볼 때는, 보는 지표가 정말 몇 개 없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는. 예전에는, 뭐, 여러 개의 지표들을 정말 많이 봤는데요. 이제는 점점 좀 줄여 나가는 과정인 것 같거든요. 꼭 봐야 될 것만 보자라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 핵심은 당연히 지수 자체를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수 자체를 보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는 월간 차트이고 위에 보조 지표는 스토캐스틱인데요. 이 스토캐스틱이 이렇게 과열권에 들어가는 경우는 아주 흔하지 않은 케이스인 것 같고 S&P 500으로 봤을 때 웬만하면 이 중심선에서 웬만큼 큰 어떤 사건들이 있어도 중심선 근처에서는 다 반등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시절로 돌아가 보면 최근에 이 부분이 코로나 때잖아요. 이 부분이 상당히 괴롭죠. 월간 차트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럼에도 정말 시스템이 붕괴되는 어떤 무언가가 아닌 이상은 어, 2000년 이후부터는 스토캐스틱이 이 과매도 영역에 진입하는 일은 거의 없었던 리먼스 때 빼고 그런 것을 보고 지금도 월간 차트로 보면은 사실 크게 무서운 어떤 무언가가 있지만
크게 뭔가 정말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히 시장은 다시 돌아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스토캐스틱을 또 보고,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를 기본을 하나 깔아서 보는데요. 주가 그 자체를 볼 때는 보통 아주 큰 무언가가 있지 않는 이상은 웬만한 어떤 큰 어떤 이슈라 할지라도 볼린저 밴드 하단 정도면은 대부분 월간 차트에서는 반등을 시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직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오려면 좀 멀었다라는 것이 조금 공포감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근데 이거는 뭐 예측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시장이 내려오면 내려오는구나, 반등하고 올라가면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거 말고 이제 좀 이야기할 거는 이런 겁니다. 시황을 볼 때 장기적으로 보는 어떤 지수들은 쭉 한번 나열해 볼게요. 2년물과 10년물을 좀 같이 볼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달러를 좀 많이 보고요. 버핏 지수도 봅니다. 장기적인 어떤 추세를 볼 때는 버핏 지수도 보고, 그 다음에 OECD 선행 지수도 좀 봅니다. 그리고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도 좀 보고요. 그러니까 달러 볼 때 환율도 같이 당연히 보는 거겠죠. 그 다음에 수출, 요렇게를 보는 것 같아요. 요 정도, 이 정도로 좀 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단기적인 어떤 시황을 좀 보려면 빅스 지수는 뭐 예전부터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빅스 지수나 공포와 탐욕 지수 있잖아요. 요거를 요 정도를 좀 봅니다. 이 정도를 보고 단기적으로 환율도 좀 볼 때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래도 뭐 당연히 다 중요하겠죠. 하나하나 의미가 굉장히 크니까요. 근데 여기에서도 코스피와 가장 좀 밀접한 것을 좀 보자라고 한다면 수출과 환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빅스 지수와 공포 지수, 공포 탐욕 지수를 이렇게 좀 보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느낌으로 좀 보냐면, 예를 들어서 장기적인 시황이 쫙 우상향하는지, 아니면 장기적인 어떤 시장의 흐름이 쫙 우하향하는지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어떤 주가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할 거잖아요. 우상향하는 때가 있고 또 우하향할 때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먼저는 이 장기 추세를 첫 번째로 보고, 그 다음에 단기적인 추세를 보는 거죠. 단기적으로 위에 왔는지 아래 왔는지. 다시 장기 추세를 보고 위아래의 어떤 단기적인 어떤 상태를 좀 보는 거죠. 너무 싸졌는지 너무 비싸졌는지, 요 정도를 보는데요. 사실 최근 같을 때는 뉴스라든지 어떤 다양한 것들을 좀 최대한 좀 안 보려고 해요. 왜냐면 이게 더 혼란스럽거든요. 있는 그대로 보면 되는데 자꾸 누군가가 예측을 하고 이게 확대 재생산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오히려 시장을 좀 안 봅니다. 근데 최근에 좀 우려되는 거는 시장이 장기 우상향보다는 약간 좀 머뭇대는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시장이 이런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하던 주가가, 지수들이 이렇게 되는 게 좀 무서운 거잖아요. 왜 무섭냐면 이걸 아주 길게 보면 이런 거죠. 시장이 안 좋을 때가 있고, 시장이 그저 그럴 때가 있고, 시장이 아주 좋을 때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 다시 그려 보면 시장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 시장은 어떻게 가냐면 횡보할 때는 시장이 왔다 갔다 합니다. 펀더멘털을 기준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시장이 아주 좋으면 펀더멘털보다 좀 고평가된 상태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이 또 안 좋아지려고 하면
시장의 펀더멘털보다도 더 안 좋게 빠지는 이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혹시 이런 초입인가? 이런 어떤 좀 공포감이 좀 있는 것이죠. 근데 시장이 뭐 나쁘지 않네 이러면 반등했다 올라가겠지, 반등했다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이 날 수 있는데 시장이 경기가 혹시 좀 위축되면 시장 어떤 펀더멘털보다 항상 낮게 이렇게 계속 빠지거든요. 그러면은 항상 시장보다 가치가 아니, 주가가 낮으니까 이거 싸네 싸네 하면서도 계속 이제 희망 고문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괴로움들이 있는데 지금은 시장이 이렇게 확 꺾였다라기보다는 뭔가 쫙 올라오다가 좀 멈칫멈칫하는 이런 과정인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오는 건가? 혹시 여기인가? 뭐 이런 모습인데 이거를 이제 장기 추세적으로 장기 시황으로 보면은 시장이 꺾였다라고 보이진 않거든요. 시장이 꺾였다라고 보이지 않는 이런 거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아직. 근데 뭐라고 할까요? 뭐 선행지수나 이런 것들이 이미 꺾였긴 하지만 아주 큰 경기로 봤을 때는 시장이 확 꺾였다 이렇게는 아직은 근데 요게 조금 약간 좀 이렇게 고개를 내리나 이런 상상이 생각이 좀 들고 이 안에서 우리는 지금 시장이 이렇게 S&P 500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온 상황이거든요. 이거를 일간 차트로 한번 봐보면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빠진 상황인데 이 여기가 지금 어느 정도일까? 더 빠질까? 혹은 바닥 정도일까라고 볼 때는 이제 단기적인 어떤 빅스라든지 그 공포 지수를 본다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지금 그 예를 들어서 공포 지수로 보면은 지금 18 정도 숫자가 나왔거든요. 이 숫자는 단기적으로는 거의 바닥권에 근접한 모습입니다. 바닥권에.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이 파동이 이렇게 간다면 이 언저리가 될 수 있겠다. 근데 다만 이 파동이 우상향하는 파동인지 우하향하는 파동인지는 모르겠다. 횡보하는 파동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아래에 정도의 위치는 돼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걸 역시 뭐 빅스 지수를 봐도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긴 하잖아요. 벌써 지금 30을 넘어섰다라면 이거는 좀 과한 거죠. 공포가. 근데 이게 추세가 지금 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런 단계라면 개인적으로는 매도보다는 보유가 나은 것 같아요. 시장의 어떤 바닥 근접한 어떤 이런 모습들이 단기적으로는 이게 우상향하는 이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될 게 우상향하는 이런 거라면 아주 좋은 행복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죠? 아주 좋은 찬스인 것이죠. 근데 혹시라도 우하향하는 어떤 이런 파동의 이런 부분이라면 매도는 아니지만 막 열심히 무언가 막 사기에는 조금 마음이 좀 부대끼는 이런 모습인 거죠. 그리고 올라가면 물량을 꽤 줄여야 하는 이런 상황이 오는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게 우상향인지 횡보인지 우하향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언저리 바닥권의 모습들이 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환율은 어차피 1200원대를 깼으니까 1200원을 넘어섰으니까 지금은 막 도망가고 막 이런 구간은 아니죠. 그죠? 여기서 환율의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지만 그것은 좀 기다려 볼 수도 있는 정도인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경기 지표를 볼 때 수출도 좀 많이 보는데요. 한국에서 무역으로 뭐 여기서도 수출이 있긴 하지만 수출 이렇게 들어가면 수출의 어떤 절대 금액이라든지
이런 추세를 볼 수도 있는데요. 주가를 볼 때는 수출의 YOY로 좀 봅니다. 한 10년 정도 텀을 보면 이 모습이 코스피와 가장 근접합니다. 이때가 이제 코로나 때였고, 그쵸? 이때가 코스피의 어떤 고점이었을 때였고, 2016년도 이때가 코스피의 바닥, 그리고 이게 최근에 바닥을 찍었던 이런 모습들. 그래서 저는 수출을 볼 때는 수출의 절대 금액보다는 YOY를 꼭 확인한다라고. 이게 뭐 맞고 틀리고가 아니고 저는 그런 느낌으로 좀 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너무 크니까 코스피로 주간 차트로 볼까요? 이렇게 보면은 아까 수출 지표를 좀 다시 볼까요? 2016년도의 바닥, 18년도 요 딱 초 때 고점, 코로나 때, 그 다음에 요 작년 요 고점을 이뤘을 때 요 모습들을 코스피랑 좀 비교해 보면 16년도 때 요 바닥, 이거 아마 기억 많이 나실 거예요. 요때 이 바닥이 있었고 요때가 이게 진짜 바닥이다 라고 하고 나서도 1년 고생하고 17년도에 아주 행복했던, 그 다음에 고점 2018년도 초에 고점을 이루고 쭉 갔었던, 그리고 사실 저희는 코로나 오기 전에 여기가 좀 바닥을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때가. 근데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바로 코로나를 맞았고, 이때 코로나 바닥, 그 다음에 작년 중순 때 다시 바닥을 찌고 이렇게 오는. 근데 수출이 수출 아까 이 지표를 좀 보면은 일단은 최근 한 5년으로 이렇게 보면 1년으로 볼까요? 1년으로 보면은 이 힘든 구간들이 좀 있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아마 한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상반기 때 좀 보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는데, 이게 어려운 게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요. 이건 나중에 수출은 따로 한번 떼서 한번 이야기 좀 한번 해보고, 아무튼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해 보면 장기 추세로 시장이 좋은지 안 좋은지, 경기가 안 좋은지를 어떤 금리라든지 어떤 뭐라고 할까요? 선행 지수라든지 어떤 달러라든지 ISM 지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등으로 좀 시장의 장기적인 어떤 추세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지금이 어떤 좀 아주 공포에 질려 있는 곳인지 아니면 아주 비싼 곳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판단한다라고 하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이 장기 추세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기 추세가 이렇게 가다가 이 꺾일 건지 아니면 대충 뭐 이렇게 그냥 갈지 잘은 모르겠거든요. 근데 다만 단기적인 이 파동들을 볼 때 지금은 좀 바닥권의 어떤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다. 근데 다만 이게 우하향하는 파동이라면 반등했을 때 물량을 줄여야 될 수도 있겠다. 근데 아직 이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장기 추세를 모르니까. 왜냐면 지금 연준과 전쟁, 이 큰 어떤 이슈가 너무 큰 이슈이기 때문에 예측 자체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조심스러운 이런 구간입니다. 예. 그리고 이런 모습이고요.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차트에 대한 문의도 좀 최근에 많았거든요. 저희가 요 평생투자 요 차트를 이제 회원분들과 이야기를 하나하나 해보고 있는데, 가장 심플한 걸로 딱 이렇게 해서 그걸로만 좀 보자 이런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저도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좀 가장 좀 편한 차트가 될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다시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해서 시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